평창 이후 3, 4월 서울, 평양 둘 중 하나는 무너진다. 우익 세력의 시민적 대각성과 북풍만이 우리의 살 길, 살떨리는 한반도 진실의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다음은 조우석 개건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하나만 마저 바꾸면 사회주의 국가다. 요즘 아는 이들끼리 그런 말을 주고받는데 그 농반 진반에 진실이 담겨 있다. 주변을 배회하던 공산주의 망령이 2018년 초 대한민국을 덮친 채 마지막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걸 예상치 못했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 몰랐다고 징징대지 말자. 여기까지 밀린 게 결국 우리 책임이 아니면 무얼한 말인가. 20년 전에도 적화는 이미 됐고 남은 건 통일이란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여유가 없지 않았던 당시에 비해 지금 상황은 거의 최종적인 국면이다. 유감이지만 반전 가능성도 그리 높진 않다. 당장 평창 선수촌 아파트 외벽에 척 내걸린 대형 인공기부터 불길하기 짝이 없다. 그건 일종의 전주곡이다. 공산주의 망령이 올림픽이라는 합법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뿐이고 앞으로 한 달 그 수상쩍은 우리 민족끼리 쇼의 형태로 흉물스러운 얼굴을 모두 드러낼 참이다. 그 역겨운 쇼를 신문, 방송이 증폭시키며 대중의 얼을 빼놓는 과정도 불보듯 뻔하다. 그 이전 공산주의 망령은 우리 일상 깊숙이 또아리를 틀었음을 부인 못한다.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부터 그러한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공산주의 배급제로 갈 판 아니던가. 언론 노조가 장악한 두 공영방송은 어떠하던가. 그중 하나가 적폐청산위원회란 완장부대를 가동하던데 다른 곳은 한술 더 떠 직능별 비대위란 초법 기구를 만들어 설쳐대니 이 또한 과간이다. 말로만 듣던 평양인민위원회 혹은 파리 코민이 연상될 판이다. 학교 현장도 이미 벌겋지만 2년 뒤엔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사라진단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만지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야말로 공산주의 망령이 출몰하는 최대 복마전인데 지금 진행 중인 좌익혁명 노름의 헌법적 토대까지 갖추겠다는 게 저들의 실로 담대한 구상이다. 못난 조중동이 그걸 두고 자편향이라고 얼버무리지만 막상 핵심을 외면하는데 그 본질은 사회주의 개헌이란 점이다. 최대 내관은 지방 분권이다. 자유란 용어를 넣고 빼는 건 시선 교란용 장치이며 지방 분권이야말로 최대 독소다. 왜? 지자체를 좌익 해방기구로 만들자는 것이고 연방제, 연합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전율이다. 학교, 공영방송에서 헌법에 이르는 공산주의 망령 출몰과 혁명놀이를 온 세계가 아는데 우리만 나 몰라라 한다. 언론, 정치권을 포함한 제도권의 침묵과 직무유기란 체제수호 세력 없는 이 나라의 비극을 보여주는데 사실 조중동은 무엇을 했던가?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과속 폭주라며 표현하거나
정책 실패를 했네 안 했네 하며 헛소리한 게 전부다. 당신들 지금 좌익혁명 놀이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본질을 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재철 부의장, 전희경 의원의 고군분투도 고맙지만 정면 도전은 아니었다. 맞다. 평창유감을 만든 벌레소년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울 때까지 우린 취생몽사해 왔다. 평창유감 첫 소절이 어떻더라? 시작부터 문재인, 인민민주인은 아나무인. 어떠신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이렇게 운율을 맞춰가며 한 방으로 작살낸 건 그가 처음이다. 시작부터 문재인, 민주주의 나나무인, 폭락하는 비트코인 같이 문골 요소린, 매일 자살 꼴만 꼬린, 지지자는 지지치고 발인, 네이버에 평화 올림픽 검색 올리기, 최저임금 올리기, 태극기 내리고 안반도기 올리기, 기자들은 담담하게 무과욕은 참으라고 약 올리고, 지옥하면 고소장 올리기, 매달 건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정함과 희망 따윈 니들에겐 없어, 투표 끝났으면 입 닥치는 내 말이 목적,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주화 맛이었던 막 늘린다던 밑자리는 더 유럽한 놈들에게 퍼주긴 더 늘어,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전 세계가 비웃는 평양 올림픽 난 싫어 이 씨발 존나 어이없네. 올림픽을 아예 대놓고 조공들하는데 입 닥치게 생겼어. 우리나라 선수보다 북한 새끼들이 먼저야. 이 북한 조건 빨개 새끼들아.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어쨌거나 앞으로가 문제인데 상황은 어찌 될까? 고 30년 전 우익은 죽었는가란 예언적 글을 발표했던 정치학자 양동안의 말을 음미해볼 차례다. 처음에는 좌익 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단계에는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연합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87년 좌우합작 체제, 두 차례 좌파 정부의 등장, 그리고 완전한 공산 정권으로 가려는 지금, 이런 시간표를 눈치 못 챈 우린 그동안 사실상 지적, 정치적 마비 상태였다고 자성해야 옳다. 사실이다. 5월 대선은 분명 체제 전쟁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린 참패했다. 그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체제 변혁으로 가는 교두보였는데 그때도 무너졌다. 이제 남은 최후의 분수령이 평창일 텐데 전 세계의 의혹에도 남북이 똘똘 뭉쳐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기 마술을 거창하게 연출한 것이다. 남북공조의 저 쇼를 우습게 보지 말라. 사기 마술의 성공 가능성은 50대 50인데 성공할 경우 공산체제란 괴물이 등장하고 연방제 출현도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재앙 중의 재앙인 이 국면에서 우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한국인은 공산주의 망령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산혁명을 불러내는 최악의 태행을 왜 우린 반복할까? 우리에게 붉은 DNA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걸까? 사실 근대 지식인 제1호 윤치호는 조선은 예적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고 일갈한 바 있다. 보수주의 철학의 원조이고 그래서 한국의 에드먼드 버크로 손색 없는 그에 따르면 공산주의와 유교 사회는 공통점이 없지 않다.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온통 달라붙어 사는 친척, 친구들을 보라고 그는 혀를 쳤다. 소박하지만 맞는 말이다. 주자하게 이상향은 대동사회로 요약되지 않던가. 대동사회란 차별 없고 대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데 그것도 유교 공산주의 흡사하다. 중국, 베트남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처럼 쩔고
또 쩔었던 건 아니었다. 그런 탓일까? 해방 직후 1946년 미 군정청에서 새 나라의 이념과 체제를 놓고 물어봤던 여론조사는 지금도 음미해 볼 만하다. 그때 자본주의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14%인 반면 좌익 이념 체제에 대한 선호가 77%,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를 차지했다. 한국인에게 좌익은 체질인가? 그도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소리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그런 좌익 DNA를 제거해놨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이른바 남북 정치 협상을 통해 공산혁명 체제로 갈 판에 이승만은 인류 보편의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었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다. 때문에 우린 자유민주주의의 수혜자인데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지금 이 회귀한 혁명 노름에 코 박는가. 자, 이 글의 마무리인데 평창 이후 3, 4월이야말로 한반도 게임의 최대 분기점인데 냉정하게 말해 승산은 그리 높지 않다. 좌익이 다지고 다져온 30년 아성에 비해 우리가 원해온 대한민국 정통 우익 세력의 시민적 각성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힘이 태부족하다면 싸움이 우리에게 마냥 불리한가? 그것만은 아니다. 변수가 있다. 반문명, 반인류의 악마 체제인 평양을 압박 제거하려는 미 행정부의 북폭만이 희망이다. 과장 없이 지금 상황은 참과 거짓의 마지막 싸움인 아마겟돈이다. 비유가 아닌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묻자. 이 살 떨리는 한반도 진실의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서울구치소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여기 있는 선구자 방송인데요. 네? 선구자 유튜브 방송인데요. 유튜브 방송요?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뭐 대통령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편지나 이렇게 엽서를 보내면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은 제대로 되는 건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아, 누가 의문 제기하던가요? 아, 예, 그런 분들이 편지 보내고 뭐 엽서를 보내면 제대로 들어가겠느냐, 빼돌려지고 전달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달은 다 제대로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걸 뭐 빼돌릴 실익이 있나요? 그런 것을? 글쎄, 뭐 그렇게 워낙 이제 또 불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뭐 정확하게 전달은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당사자 수용자가 없으면 네. 해당 소로 이렇게 이송을 가게 되면 그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네. 출소를 하게 되면 반송 조치하고 그리고 등기로 들어오는 것은 다 추적 관리가 되고요. 네. 어쨌든 주소만 정확히 표기가 돼가지고 예, 수용자 이름이라든지 뭐 번호만 정확히 표기가 되면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서신을 받아 다 읽으신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잠깐 틀어주는 방송 말고 신문이나 일반 방송은 일절 안 보신다. 지지자들이 구치소로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들어있다. 외국에서 온 편지도 있다. 편지가 줄지 않고 계속 온다. 박 전 대통령은 배달된 편지는 다 읽으신다. 아울러서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도 엽서를 받아보시면서
어린아이의 엽서를 받아보신 후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김혜인 학생, 아저씨가 수백 통의 편지와 엽서를 받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답장을 쓰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아픔을 모르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우리 혜인 학생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요. 혜인 학생은 나라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가슴속엔 꼭 애국심만은 꼭 간직하길 바랄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훗날 어른이 됐을 때 애국심이 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라 사랑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부모님께서 애국심이 깊으신 분으로 사료돼 걱정은 안 하지만 이 아저씨는 이미 혜인 학생에게서 애국심을 보았어요.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가슴으로 부르면 애국심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해요. 역사는 항상 어려워도 애국자분들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 혜인 학생도 공부 좀 더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저씨는 혜인 학생 덕분에 큰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잘 있어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바랄게요. 아저씨 여기서 나가면 꼭 악수하도록 해요. 화이팅! 사랑해요, 혜인 학생. 사회자 손상대 아저씨가. 손상대 애국자님, 태극기 집회를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나라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태극기 집회를 나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경기도 과천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혜인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애국 국민들이 보낸 엽서 편지를 받으시던 중 지난 2월 5일에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9종에 이어 제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4종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go